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29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죠, 정부가? 예. 근데 벌써부터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상 비율, 대상, 보상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와 또 소상공인들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 같아요. 예.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약 9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자영업자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그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소기업은 그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그리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그리고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시간 제한 또 집합금지 제한 이거 뭐 시설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일 때만 적용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흥 단란주점이나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그리고 헌팅 포차나 콜라텍, 그리고 무도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이 달라지는 시설인데요. 2단계일 때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3단계일 때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영업일 시간은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업종이 이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노래 연습장, 목욕탕, 그리고 이제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뭐 마트, 백화점, PC방 등 대부분 그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업종이 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외되는 업종도 있죠? 네. 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여행업인데요. 예. 여행업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업, 그리고 공연시설 운영업, 그다음에 행사용 사진 촬영업 등 약 270여 개 업종이 여기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그리고 면적당 수용 인원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었는데 보상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업종 선정의 기준이 뭐냐, 뭐 또 이런 또 네. 예,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손실 보상액을 두고도 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실 보상액은 개별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의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도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그 매출 감소액, 그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액 상한액은 1억 원이고요.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예. 참 복잡하네요. 이것저것 숫자 나오면 복잡합니다. 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예. 이제 좀 뭐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부에서 공시한 그 손실 보상 산정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2019년 8월에 일평균 매출액이 이제 200만 원이었던 업체가 2021년에 150만 원밖에 이제 매출이 안 올라서 한 50만 원 감소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영업이익률을 10%로 보고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매출액의 이제 25%라고 한다면 보상 비율을 합쳐서 이제 35%가 되고요. 예. 그럼 하루 손실액이 50만 원이니까 여기에 35%를 곱하면 하루 17만 5천 원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가 28일이면은 여기다 이제 28을 곱하고 그러면 한 49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예. 여기에 이번에 이제 결정된 보정률이 80%를 적용해서 392만 원을 이제 손실 보장액으로 받게 됩니다. 예. 이거 뭐 좀 계산이 워낙 복잡해서요. 예. 이거 뭐 소상공인들이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지원을 받으려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예, 정부는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서류 증빙 부담을 할 필요 없고요. 신청만 하면 이틀 내에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점 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을 한 뒤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필요한 증빙 서류와 확인 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에 시군 구청에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이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할 거라고 합니다. 예. 차질 없이 뭐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불만 사항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 첫째가 이제 손실보상 비율이 80%가 아니라 100% 지급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 장소 내 집합을 금지한 업소와 기존 영업 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 장소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만 손실을 보상할 것이 아니라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헬스장, 샤워실 운영 금지를 한다든지 또 숙박업의 투숙객 제한 등 업종에 따라서 사실상 집합 금지와 다름없는 인원 제한 및 그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반드시 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예, 뭐 자영업자들이야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본 손실 최소한 그 손실만큼이라도 보상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만 정부는 이제 80%로 보상률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당초 정부가 업종 그러니까 제한 업종을 60% 집합 금지 업종은 80%로 보정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약 1조 원 예산을 마련했는데 3분기 손실 보상 규모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기금하고 카카오 상생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없겠습니까? 이게 정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이제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분기에 한 번꼴로 그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금까지 한 15조 6천억 가량 지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2조 원 가량의 손실 보상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해도 재난지원금 규모가 너무 낮은 게 사실이고요. 지난 20개월 동안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그 국가의 지원 보상 규모를 살펴보면 1억 원 내지 2억 원 규모를 지급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4번을 지금 지원을 받았지만 다 합쳐봐야 평균 한 업체당 64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예. 손실보상제 적용 기간을 올 7월 이후로 또 이번에 좁히고 또 집합금지 제한 이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보정률도 80%로 낮게 이제 책정을 했으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동안 이제 보수 언론과 일부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만 줘라. 이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이번에 손실보장안이 보상 신용만 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6월에 발간된 그 국제통화기금 코로나19 재정 점검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은 코로나19 재정 지출의 총 GDP 대신 GDP의 4.5%밖에 안 썼지만은 일본이나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은 16.5%에서 많게는 25.4%까지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이들 국가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데도 재정을 아주 극도로 아낀 거고요. 예. 정부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범위를 좀 넓히고 보정률도 100% 높여야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 적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했듯이 초과세수도 31조 5천억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끼니를 굶고 있는데 곳간만 잔뜩 채워놓고 잠궈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하여튼 지금 기재부하고 국민들의 싸움에 예. 줄다리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른경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논란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의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